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네덜란드 LADBC 페노르트로 이적한 황인범 선수가 네덜란드 무대에서의 뛰어난 활약으로 계속해서 찬사를 듣고 있고, 페노르트는 황인범 선수의 합류 이후 급격하게 성적을 끌어올리면서 국내 리그와 유럽 무대에서 모두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 놀랍게도 황인범 선수의 페노르트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무려 3승째를 올리면서 사실상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약체팀으로 분류될 수 있는 페노르트가 토너먼트 진출이 상당히 가까워지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네덜란드 LADBC로 이적한 황인범 선수의 행보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사실 세르비아 수페르리가의 츠르베나 즈베즈다로부터 보다 높은 무대인 네덜란드 LADBC로 넘어온 상황이지만, 황인범 선수는 페노르트 이적 후 첫 경기 UEFA 챔피언스리그 레버쿠젠과의 경기부터 바로 선발 출전 기회를 받았고, 페노르트는 사실 이날 경기에서 0대4라는 엄청난 스코어로 대차한패를 당하면서 유럽 무대 벽을 실감하는 경기를 했지만, 황인범 선수만큼은 정말 경기장을 종횡무진 뛰어다니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팀 내 최고 평점도 기록할 정도로 페노르트 팬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각인시켰습니다. 사실 페노르트로서는 레버쿠젠과의 첫 경기 내용 자체가 압도적인 경기 양상이었기 때문에 상위권 리그 팀들과의 격차가 정말 냉혹하게 느껴지는 경기라고 할 수 있었고, 때문에 향후 강적들을 계속해서 만나야 하는 페노르트로서는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성과는 기대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싶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페노르트는 이어진 2차전 라리가 3위를 기록했던 강팀 지로나 FC를 원정에서 3대2로 잡아내는 정말 놀라운 이변을 일으켰고, 3차전에서는 포르투갈의 3대 명문 클럽 SL 벤피카를 원정에서 3대1로 잡아내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페노르트는 1차전에서의 부진을 완전히 씻어내는 정말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는데요. 물론 페노르트는 이어진 4차전에서는 레드불 잘츠부르크를 상대로 실망스러운 1대3 패배를 당하면서 대회 2패째를 달성하긴 했지만, 5차전에서는 유럽 최강의 팀 맨체스터 시티를 무려 원정에서 3대3으로 비기는 정말 놀라운 경기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었는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황인범 선수는 챔피언스리그라는 네덜란드 LADBC보다 훨씬 더 레벨이 높은 큰 무대에서도 변함없는 경기력으로 팬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켰고, 올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모든 경기에서 6점대 후반에서 7점대 초반에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페노르트는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에서 25위 플레이오프 진출권의 끝자락에서 이번 6차전 경기를 치르게 되었고, 페노르트로서는 이번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6차전에서 체코의 명문구단 스파르타 프라하를 홈으로 불러들여 중요한 경기를 치렀었는데요. 이번에 페노르트가 상대한 스파르타 프라하는 지난 시즌 체코 포트발로바 리가를 우승하면서 통산 21회째 우승을 달성했던 체코의 1한 클럽으로서 동유럽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명문구단이긴 하지만, 사실 객관적인 전력상 페노르트가 스파르타 프라하보다 시장가치 평가액이 3배 이상 높은 클럽이기 때문에 페노르트의 홈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는 페노르트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가져갈 수 있는 몇 안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기 결과는 페노르트에게는 매우 중요했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페노르트의 핵심적인 선수인 황인범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로 출전해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전경기 선발 출전이라는 정말 귀중한 기회를 이번 경기에서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자 페노르트는 역시 스파르타 프라하를 상대로 홈 밑전과 더불어 객관적인 전력상 우위를 통해 처음부터 경기를 지배해 나가기 시작했고, 상당히 높게 라인을 끌어올려 스파르타 프라하의 진영에서 계속해서 볼을 소유한 상황에서 찬스를 노리는 정말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경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페노르트는 스파르타 프라하를 상대로 전반전 45분의 시간 동안 슈팅 숫자가 8대5, 볼 점유율 수치 또한 63대37로 벌어질 만큼 볼 점유율을 통한 찬스 창출까지도 순조롭게 잘 해내는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페노르트는 전반전 8분 만에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트라우너 선수가 헤더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이번 경기를 정말 시작부터 흐름도 잡고 경기 리드도 잡는 굉장히 순조로운 양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페노르트는 바로 2분 뒤인 전반전 9분 밀란보 선수가 순간적인 압박으로 중원에서 볼 소유권을 따낸 것을 이고르 파이샹 선수가 가마차기 슈팅으로 연결했고, 파이샹 선수의 슈팅이 골문 구석을 갈라버리면서 페노르트는 전반전 10분이 되기도 전에 무려 2골을 집어넣는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전반전 30분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받은 하지무사 선수가 그야말로 환상적인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또다시 득점을 터뜨렸고, 페노르트는 3대0이라는 정말 엄청난 스코어를 만들어내면서 사실상 경기의 승기를 초반부터 잡아냈습니다. 물론 페노르트는 전반전 막판 스파르타 프라하에게 한 골을 내주면서 3대1의 스코어로 전반전을 마치긴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올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거의 주도권을 뺏기면서 힘든 경기를 해야 했던 페노르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경기력이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중원의 사령관 역할을 맡았던 황인범 선수는 역시나 엄청난 활동량과 볼센스로 페노르트의 좋은 경기력에 상당한 기여를 해냈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볼만 잡았다 하면 전진 패스를 통해 팀의 공격 템포를 끊어먹지 않는 적절한 선택들을 보여줬고,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전진하는 것이 아닌 황인범 선수 특유의
지능적인 상황 판단력으로 압박이 강하지 않거나 스스로 압박을 풀어냈을 때만 과감한 시도들을 보여주는 반면 다소 무리한 상황에서는 볼을 일단 지켜낸 뒤 템포를 조절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볼이 없는 상황에서는 특유의 엄청난 활동량을 통해 중원 전 지역을 커버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황인범 선수의 히트맵은 이번 경기에서 경기장 중앙에 넓게 분포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또한 황인범 선수는 상대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해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중원에서 다방면으로 팀에 기여를 했고, 페이노르트는 황인범 선수의 이러한 헌신적인 플레이 덕분에 계속해서 중원에서의 볼 점유율과 주도권을 유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인범 선수는 평소에는 잘 보여주지 않았던 전진 드리블까지 하면서 변칙적으로 상대의 중원 압박을 효과적으로 벗어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고, 오늘 경기 황인범 선수의 플레이는 정말 특출나게 돋보인다거나 하는 그런 화려한 플레이는 아니었지만 정말 축구 도사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간단하면서도 적절한 플레이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후반전 70분 시점에는 상대의 강력한 슈팅을 태클 동작으로 막아내는 모습을 보이는 등 오늘의 황인범 선수는 공격, 수비, 조율 등 모든 면에서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페이노르트는 63분 산티아고 히메네즈 선수가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4대1의 스코어를 만들어냈는데, 승리를 확신한 브라이언 프리스케 감독은 75분 황인범 선수를 제르키 선수와 교체시키면서 과도하게 많은 경기를 출전하고 있는 황인범 선수의 체력도 아끼는 정말 팀의 핵심적인 선수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페이노르트는 이번 스파르타 프라하와의 경기를 결국 4대2의 스코어로 마무리를 하면서 승리로 마무리 지었고,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무려 레알 마드리드도 제치고 UEFA 챔피언스 리그 18위 자리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황인범 선수는 역시 공수 양면에서 다방면으로 좋은 스탯들을 기록을 했고, 이번 경기를 평점 7점대의 좋은 평가와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황인범 선수는 이제 막 팀에 합류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빠르게 반응이 온 것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기존의 미드필드 주전이었던 제르키 선수는 황인범 선수의 합류 이후 완전히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 버리면서 황인범 선수의 데뷔전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선발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기존의 주축 선수를 새로 들어온 선수가 처음부터 완전히 밀어버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황인범 선수는 네덜란드 리그보다도 훨씬 낮은 레벨인 세르비아, 그리스, 미국 등에서 뛰어온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래 뛰던 무대보다 상위 리그에서 뛴다면 적응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무난하게 적응만 해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지어 네덜란드 무대에서조차 거의 최상위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황인범 선수는 워낙에 각국의 리그에서 뛸 때마다 항상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선수로 올라섰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가 네덜란드 무대에서도 좋은 활약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